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, 여러분? 선순위 임차인이에요. 선순위 임차인. 예, 선순위 임차인. 선순위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.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여부 대단히 중요합니다.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떠안아야 돼요. 근데 배당 요구했다면 그래서 배당을 받는다면 그 금액 빼고 혹시 못 받는 게 있으면 낙찰자가 떠안아야 됩니다. 선순위 임차인인데 확정일자가 또 없거나 느린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배당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, 여러분. 왜냐하면 우선 면제권이 느린 거니까. 아시죠? 그런 부분들.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 가장 어려운 권리 분석이 될 수밖에 없다. 여러분 아시잖아요.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데 입도 뻥끗 안 해. 그러면은 실제로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인지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.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고요. 선순위 임차인 공부는 한번 하는 김에 제대로 해두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꼭 여러분 잘 알아두길 기대합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도 좋고 또 뭐 오피스텔 좋은데 경기도에 있는 공장 경매 물건을 또 한번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? 물건도 보고 그다음에 물건에 대한 분석, 또 권리 분석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공장도 여러분 괜찮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공장 낙찰 받아가지고 오히려 공장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뭐 대형 커피숍, 빵집으로 이용한 사람도 있고 예, 그렇습니다. 자, 공장은 우리가 이제 물건 분석, 현장 가죠?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진입로. 자, 도로가 좀 넓냐, 안 넓냐라고 하는 점 중요하고 또 아무래도 IC 근처에 그래야 이제 고속도로를 빨리빨리 탈 수 있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용도 지역도 중요하죠. 나중에 또 뭘 하든지. 그 다음에 신축. 아무래도 새 공장이 좋죠, 여러분. 그죠? 그 다음에 공장 경매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감정 평가서인데 거기 기계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하나만 정리합니다, 여러분. 자, 보세요. 어떤 공장이 있어요. 어떤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가령 100억짜리인데 50억까지 떨어졌대. 그러면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. 싸 보이죠, 여러분. 그죠? 근데 이 50억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. 지금 감정가 100억인데 잘 보세요, 여러분. 감정가가 건물, 토지. 그래서 건물 40억, 토지 60억. 근데 이번에 두 번 유찰돼서 50억이래. 그러면 싸다고 할 수 있어요, 여러분. 아, 싸다. 싸다. 근데 감정가 100억이 어떻게 나왔냐면 건물 20억, 토지 30억, 기계, 목록 50억. 이렇게 나와서 100억이 됐다. 근데 이게 유찰돼서 50억이 됐다. 싼 거냐? 이거는 약간 퀘스천 마크죠? 왜냐하면 내가 이 기계에 의미가 없다면 지금 이 50억은 결코 싼 게 아니다.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다른 감정평가서보다 공장이 경매로 나왔을 때 공장 감정평가에서에서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은 감정평가서 상에 건물의 감정 얼마, 토지의 감정 얼마, 그리고 기계에 대한 감정 얼마.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. 아시겠죠? 그거를 꼭 체크하기를 바라고요. 더불어서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에서 물론 이제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로 하나로 정리하면 되겠죠? 여전히 공장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아주 가끔은 또 유치권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다. 이런 전반적인 좀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공장 물건을 가지고 아까 현장, 그다음에 권리 분석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요. 자, 이 물건은 여러분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공장입니다. 여러분 파주시는 관할법원이 고양 지원이잖아요. 요게 이제 토지가 2,393평 대충 건물은 연면적이 1,022평. 그래서 요건데 좀 요런 물건 같습니다. 요런 물건. 감정평가 금액이 118억 원이에요. 한 번 유찰된 82억 8천만 원. 어떨까? 라고 하는 점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면 청구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돼요. 에이? 500만 원밖에. 이를테면 500만 원짜리 강제 경매니까 판결이나
뭐 공증이나 이런 거 가지고 경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다만 이 사건은 요것만 보면은 경매가 좀 쉽게 취소될 것 같지만 등기부를 떼보니까 빚이 159억이에요. 그래서 사실상 깡통 공장이다. 그래서 오히려 경매가 쉽게 취소가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뭔 말인지 알겠죠, 여러분? 예, 그러니까 지금 청구 금액이 한 57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등기 채권액이 뭐 이를테면 뭐 대충 뭐 한 30억이다. 예, 이러면은 경매가 취소되기 쉬울 텐데 등기부의 빚이 159억이에요. 깡통이야, 깡통. 예.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 매매로 사긴 어렵죠. 근데 경매로는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다. 왜냐하면 소멸주의에 의해서 낙찰받으면 이 150억 다 없어질 거니까. 아시겠죠? 자, 일단 이 물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치부터 볼게요. 자, 위치는 요렇게 위치는 요렇게 있고요. 이게 파주시 조리읍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, 일단 도로가 앞에가 넓어요, 여러분. 도로가 넓고요.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금촌 IC. 금촌 IC를 또 곧바로 탈 수 있다. 이게 이제 수원 문상간 고속도로. 굉장히 좋죠, 여러분. 그죠? 요거 타면 빨리빨리 또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다. 그래서 공장 치고는 입지는 좋아 보인다. 조금 더 확대해 보니까 이게 몇 거리예요? 일거리 한 오거리에 거의 코너에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거의 코너에 있다. 보니까 이렇게 사각형의 도로에 노란색 통상 도로거든요, 여러분. 그다음에 건물이 두 개. 이러면 뭐 상당히 땅 모양도 좋고 도로에 있어서 나중에 주변에 좀 개발 호재만 더 있다면 집가, 토지 가격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,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, 임차인은 떠안을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일괄 매각, 제시의 건물 포함, 그 다음에 아마 기계 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소재 불명으로 매각에서 제외됨. 그거는 이제 한번 감정 평가서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기계가 몇 개 없나 봐요. 근데 여러분 이게 건물, 만약에 이게 아까 뭐 100억인데 건물, 토지, 기계, 건물이 뭐 40억, 토지가 70억, 기계가 뭐 2억이다. 그러면 뭐 큰 의미 없잖아요, 여러분. 그죠?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그다음에 뭐 분할됐다.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. 자, 중요한 건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. 그래서 내가 직접 사용할 거라면 또 느낌이 다르겠죠? 아니면 내가 낙찰받아서 세를 주고 난 오히려 땅값 상승을 보겠다.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각자의 선택. 자,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공장은 김포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공장은 김포시 대곡면에 있는 겁니다. 대곡면 하면은 또 저쪽 바닷가 근처예요. 김포시는 여러분 관할법원이 부천지원이죠. 토지 면적이 868평. 이 868평 건물이 있고요. 이 868평의 지목이 대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답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이 큰 대로변에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. 자, 아무튼 뭐 대지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이건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대충 뭐 검단 농협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신고가 빠르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네요. 500에 50, 1,500에 30, 100에 30이니까 혹시라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요쪽이 이제 바닷가죠, 여러분. 예, 그다음에 여기 있고 요리 가면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가 좀 멀리 가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서울 쪽으로 가는 거죠, 여러분. 대충.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이제 저쪽 뭐 청라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거나 대로변에 바로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. 현장 가서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. 자, 권리 분석은 그래도 여러분 매각물과 명세서 말소 기준 권리죠?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권리 분석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, 여러분. 2022년 7월 8일. 그러면은 요 사람은 느리니까 문제 없죠? 그다음에 요 사람은 빠르다. 빠르니까 체크, 빠르니까 체크, 빠르니까 체크, 빠르니까 체크, 빠르니까 체크. 이 사람 느리니까 문제 없죠. 이 사람 문제 없고, 빠르니까 체크, 문제 없고, 문제 없고. 예, 그래서 요런 사람 떠안는 거예요. 지금 배당 요구를 다 안 했어요. 그러면 낙찰자가 500만 원 떠안아야 된다. 근데 500만 원 떠안는데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. 근데 100만 원을 5번 안 냈다? 그러면 떠안을 게 없는 거예요, 여러분. 아시겠죠? 500만 원 떠안는다. 500만 원 떠안는다. 그다음에 요 사람은 가서 확인해서 얼마를 떠안다 체크해야 되고
1,500만 원 떠안는다. 최악의 경우에. 자, 300만 원 떠안는다. 최악의 경우에.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. 그래서 금액이 그다지 큰 부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동식 컨테이너가 있나 봐요. 그거는 몇 개 있을 수 있는데 매각에서 제외된다. 그럼 제가 낙찰받고 소유자한테 컨테이너 철거하라.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그다음에 일부 토지는 지분. 그다음에 지목이 농지가 있는 것 같은데 농지증이 불필요하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낙찰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농지증은 필요 없다.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장도 뭐 아파트처럼 권리분석 그렇게 어렵지 않고 현장 가서 입지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야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싼 게 가장 좋죠. 그러니까 한 번, 두 번 유찰돼서 시세보다 싸다. 그러면 가장 좋은 거고 그러는 가운데 도로에 붙어 있는 그다음에 IC가 또 근처에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고 뭐 용도 지역이라든지 그죠? 예, 그다음에 뭐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공장도 어렵지 않습니다. 직접 현장 갔다가 물건상 권리상의 하자만 없다면 싸게 입찰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?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여러분 자신감을 갖기를 기대합니다.